누군지 다 아시죠?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김경희 국장님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오늘 이곳에서 들어볼 수 있게 되었네요. 모두 기대하시고 이분의 그 현장에 있었던 스토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경희 국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샤론 로즈마스터 김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지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구현희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제가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구현희 본부장님이 아니면 저를 여기에 이 자리에 말을 하게 만들 수가 없어. 본부장님이 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줄탁동시 아시죠? 밖에서 계속 두드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감히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너님들이 용기를 내서 특강 제품 강의를 하시거나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도 못했을 거고 리더로서의 어떤 제가 보여줘야 될 부분들을 자신 있게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현희 본부장님과 파트너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론 플러스 형제 라인 모든 분들께도요. 자, 그러면 저는 저의 이 강의의 제목을 전지적 참견 시점의 컨버전스라고 붙였어요. 그 이유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 함은 저 스스로를 제3의 관찰자처럼 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한 컨버전스는 사실 그냥 붙인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네 단어로 된 영어가 컨버전스더라고요. 즉 컨버전스는 융합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먼저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약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타이어 버스도 아니고 무슨 버스야? 아마 저 말고도 비슷한 생각하셨던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핫한 메타버스가 어떤 세상인지는 살펴보기로 해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1992년도에 나온 스노우 크러쉬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자 배달원인 주인공이 진짜 세상과 가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뭘까요? 메타버스란 말은 메타, 초월을 의미하고 유니버스, 세상을 의미하고 초월 세계, 이걸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중첩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이런 게임들 경험해봤죠. 포켓몬고. 한동안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실제 세상에서도 게임 속 세상하고 합쳐져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아바타, 가장 레전드죠. 매트릭스 같은 이 모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메타버스라고 불리고 있고 실제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의 분류는 가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세상과는 다른 스크린 안에 또는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 안의 게임 속 세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고 가상의 세계를 Virtual World라고 해서 첫 번째 메타버스의 분류에 들어가고요. 그 가상의 세계가 현실에 조금 더 들어와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 위에 일종의 판타지나 아니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입힌 것을 증강현실. 세 번째 분류에는 라이프 로깅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스타 같은데 나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유튜브 방송 찍었어, 이런 걸 올리면은 내 삶 속의 순간순간의 스냅샷들과 사진들이 어딘가 온라인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복제돼가지고 라이프 로깅으로 분류가 되는 메타버스의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요, 거울 세계라고 불러요. 미러 월드. 무슨 미드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거울 같은 복제품이 온라인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게 어딜까요?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맵, 네이버 맵, 뭐 카카오 맵 보면은 우리 실제 세상 속에 있는 건물들과 도로들이 다 온라인상의 일종의 미니어처 복제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울 세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동안 했던 거를 다양한 SNS에 올라가면은 라이프 로깅의 메타버스에 들어간 거고, 게임 속 세상에 있을 때는 가상 세계 속에 있는 거고, 뭐 맵을 켜거나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하는 거는 거울 세계 속의 메타버스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떤 판타지나 스토리를 입히게 되면은 증강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는 이 네 가지, 증강, 가상, 거울, 라이프 로깅, 이 네 가지가 다 메타버스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대체 메타버스를 왜 알아야 되는데, 무슨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라는 게 왜 이렇게 핫한데?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메타버스 속에 흘러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가속화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공연을 합니까? 고민을 하다가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 속 세상 속에서 내가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내 콘서트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에픽게임즈에서 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방탄소년단이 파티로열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제 세상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메타버스 속에서 자기들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즐겼고요. 미국의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공연에 왔냐면 1230만 명이 왔습니다. 그 한 번의 공연으로 200억 원이 되는 돈을 벌었다고 해요. 어떤 콘서트 홀에 1230만 명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200억 원을 버는 것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메타버스에서는 이게 가능해진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또 다른 건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어요. 우리 때는 레고를 즐겼잖아요. 로블록스는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나만의 놀 수 있는 세상을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즐기고,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정말 초등학생들한테는 메타버스라는 게 뭐 대단한 새로운 혁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미래학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기술적인 혁신은 그게 아무리 엄청난 거든 그냥 things.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의 발견, 활자의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지금의 우리도 엄청나게 혁신적이다라고 메타버스를 부르고 있지만, 아마 제 아들 세대들은 이 메타버스 자체가 진짜 세상인 세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게임 속이 메타버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좀 특별해요. 메타버스는 동시성이 있고 예측 불가성이 있고 일종의 현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강의랑 오프라인 강의가 다른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 그날 어떤 관객이 올지, 몇 명의 관객이 있을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을 보낼지, 무슨 질문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 속 세상이 재밌는 이유가 그건데, 이걸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미 지나간 강의를 보게 되거나, 지금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녹화한 분량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데 실시간이 아닌 거예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예측 불가하게 현장 속에 누가 올지, 누가 내 영상을 볼지, 누가 나랑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소통을 할지 알 수가 없다는, 이러한 부분이 메타버스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게임을 하다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그 순간 내가 잡지 못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고, 그 이벤트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FOMO라고 부르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놓치기 싫어하는 요즘 세대의 특성. 나만 빼놓고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뭐야,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라고, 이 느낌 있잖아요. 이 포모. 그러한 것들을 또 자극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이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될 수 있고 어떤 재밌는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이다. 자, 근데 저는 뇌과학을 전공했고,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메타버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메타버스가 단어와 개념으로 생긴 건 최근이지만 사실은 우리 뇌가 이미 메타버스 속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뇌의 입장에서는 이 진짜 세상이, 이 유니버스가 가상현실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를 뮬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빛이 망막에서 전기 신호가 돼서 뇌로 전달이 되죠. 듣는 게 뭐예요? 음파가 고막에 닿아서 진동이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뇌에서는 그냥 똑같은 형태의 전기 신호로 전달이 돼요. 작곡가 스크리아빈 같은 경우는 공감각자라고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색깔의 인지랑 내가 듣는 소리랑 같이 경험이 된 건데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상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뇌과학의 입장에서 본 메타버스가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런데요, VR 헤드셋 같은 거 쓰면 뭐가 가상이고 뭐가 진짜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뇌가 그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뇌가 진짜 세상,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경험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감각기관으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VR 헤드셋을 딱 써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얼굴을 움직일 수도 있고 머리의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내 몸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이 뇌에서는 다 똑같이 인지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정보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헤드셋 같은 거 썼을 때는 목의 움직임, 어깨, 머리 움직임까지는 센서가 감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뇌가 받는 신호가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가상현실이 진짜처럼 안 느껴지는 건데 만약 정말 우리 뇌가 받는 모든 몸의 신호들을 진짜랑 똑같이 뇌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뇌는 가상현실과 진짜 세상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메타버스가 정말 이렇게 현실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기술들이 더 개발돼야 될까요?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나 일부에서는 뇌에다가 직접 칩을 이식해가지고 내가 생각만으로 로봇도 조종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뇌공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정말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기술은 페이스북이 투자한 오큘러스 퀘스트의 경우에는 VR이 이미 AR이 됐고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돼가지고 바깥 세상이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거기 붙일 수가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뉴럴 인터페이스, 뇌의 신경망하고 내 손의 근육을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내 손가락 근육의 신호가 여기 리스트밴드 연결이 돼가지고 실제 세상 속에서의 내가 지휘하는 내가 그려내는 모든 것들이 증강현실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이런 기술들까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스북 그룹은 그래서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 이런 말 안 써요. 페이스북 리얼리티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이 또 다른 현실을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데모를 이미 봤습니다. 뇌과학자가 개발한 거거든요. 여기 말고도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제 예측으로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은 굉장히 재밌는 세상을 보실 거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어떤 근거로 장담하냐고요?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의 세상이 왔잖아요.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가 1년도 안 돼가지고 100만 대 팔렸어요. 예전에 아이폰이 보여주던 돌풍 같은 그런 변화가 지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밌는 기술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메타버스를 저도 배워나가는 중인데요. 여러분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면은 재밌게 살면서 돈도 벌고 미래 세대와 재밌게 소통도 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내가 틀어줘야지. 나 말해도 돼? 안녕하세요. 뇌가 말해도 돼? 아, 잘 보셨죠? 되게 막강한 기술들이 우리 눈앞에 바로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썸네일만 이 안에다 넣어서 대략적인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썸네일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썸네일부터 볼게요. 인공지능보다 더 막강한 미래 기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편집 가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상용화가 되었고 우리는 예전에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기계 옷을 입으러 저 은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신인류가 발생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글의 실제 사진입니다. 구글의 무서움.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그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뇌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 칩인데 그 반도체 칩을
그 인공지능인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6시간 만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도와 그 시간을 줄이는 그 기술력이 엄청나게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는 메타버스 무서운 거였어라는 그 썸네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홀로렌즈라는 거를 통해서 그 미국에 있는 국방성과 같이 12만 대, 즉 20조 원에 25조 원에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그 홀로렌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 그 뭐지 톰 크루즈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왜 뚜두두두 하면서 왜 그 정확한 목표물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돼서 계약을 체결한 거였고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증강현실 그리고 뭐 확장현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보잉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에서는 일의 정확도, 작업의 정확도가 96%가 향상이 되었고 작업 시간 정도는 25%를 단축했으며 BMW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만들어내는 그 차를 만들어내는 거 증강현실을 직접 거기에 입혀서 정확도와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MBC 뉴스에 20kg 타이어도 걷든 입는 로봇 첫 상용화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이미 발생을 해서 점점 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옆에는 이제 그 JTBC에서 밀려드는 환자에 나가겠다라는 의료체계도 위기. 내가 간호사의 직업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죠. 그 의사로서의 어떤 기술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이 너무 왜 노동에 의한 거잖아요. 돈을 떠나서 너무 힘들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내가 음식점을 해. 장사는 너무 잘 돼.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오면 결국엔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음식점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세대는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 뒤에 인생을 바꾸는 사고방식이에요. 요 뒤에 부분은 인생을 바꾸는 사고방식. 초생산성. 저 항상 회장님이 얘기하죠. 저희 사원에도 있고 생각을 경영하라. 물론 동일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초생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내가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나의 삶을 몰입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위해서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제가 이제 그 작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 리뷰해 주는 거를 들었는데요. 아직 책을 사지는 못했고요. 그 안에 인생을 바꾸는 그 사고방식의 초생산성이라는 책 안에는 일반 시트지가 들어있대요. 마치 우리의 인생 시나리오 책자에 있는 에이코와 버킷리스트 그리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책을 쉽게 써나가면서 빠른 사람은 6개월 안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지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보셨겠지만은 앞부분에 장동선 뇌과학자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저도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장동선 박사님이 메타버스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누가 주식을 많이 사나?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딱 머리가 가는 건 누가 주식을 사나 봐.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메타버스가 이미 우리 생활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 하나로서는 우리는 돈을 벌어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력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 자체가 없습니다. 세상 정말 무섭게 변해가지 않나요? 저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던 게 아니 일론 머스크가 미쳤나. 머리에 뭘 심는다고 그러죠? 칩을 심는데요. 뉴럴링크. 예전에는 뉴럴링크에서 이렇게 원숭이가 움직이는 걸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머리에 칩을 심어서 언어를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전기 신호를 통해서.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요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국에서 영국까지, 호주까지
굉장히 긴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를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 뭐가 움직이나?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로켓 하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기억에 떠오르는 건 우주로 보내는 거. 어디로 멀리 보내는 것. 근데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상용화시켜서 어느 가격에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면은 뭐 만약에 미국까지 가는 거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의 가격에 그 운행 요금으로 미국에서 호주까지 약 150만 원 정도에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미 2017년도에 선언을 했대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미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장동선 박사님의 이야기 중에서 뭐가 있냐면 포모 세대 있잖아요. 포모. 나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재미없는 거 아니야? 요즘 세대들의 특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나만 애텀에서 돈 못 벌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실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일 쉽지 않대요. 그리고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은 쉬울까요? 집에서 계속 밥하는 건 쉬워요? 집에서 누워서 잠만 자는 건?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요. 전 이미 집에서 밤만도 해봤고 집에서 늦잠도 자봤고 머리는 폭탄 맞은 상태로 엄마들하고 수다 떨고 쇼핑도 엄청나게 긴 시간 다녀봤습니다. 그거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지루해요. 금세 실증도 나고. 그 사이에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적지로 한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 유적지가 많이 분실되고 없어졌어요. 폭탄도 맞고 불도 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는 애터미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완벽하게 이끌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믿는다고 하는 건 저 혼자 믿는 거고 추론을 하는 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뭐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된 경우는 되게 많죠. 다양하고 어쩌다가 애터미를 만났고 어쩌다 만났고 결과는 만났어. 만났는데 그러면 나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저희 라인에 권선복 사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뭐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긴 하지만 애터미 생활이야. 그쵸? 애터미 생활 맞죠. 근데 그 생활이 뭐가 되는 사업이에요? 내 소득이 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점만 살짝만 돌리면 맞지. 소비가 사업이 되는 거지. 관점만 살짝 돌리면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두렵다는 생각에서 그래 어차피 먹고 쓰고 관점만 살짝 돌려서 어차피 소비가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서 돈이 되는 사업이 된다면 지금 2030년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은 더 이거를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 스스로에게 들려줘요. 어제 월요 조찬 모임에 실은 제가 구현희 본부장님한테 실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저께 구 본부장님한테 개인톡도 못했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감동, 눈물 쭉쭉 실은 표현하진 못했지만 이야 구 본부장님 그냥 인형같이 생겼잖아요. 예쁘게.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구 본부장님 고생하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모습을 보고 만난 경우라 몰랐어요. 근데 구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실은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목계의 상태로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성공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멋진 모습으로 서겠다라는 그 얘기에 저도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고 또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근데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애터미가 전 세계를 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일경제 TV 보셨죠? 여기 계신 사장님들. 그거 보면 저는 해모임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모임이 만들어지는 과정만 나올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장님도 나오셔서 애터미 만들어진 경위와 팔려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터미가 어떻게 글로벌로 나갈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애터미 선정까지 돼서 이게 중국어, 영어, 일본어 수없이 해외에 수없이 많은 170여 개국의 언어로 변하게 되다 보면 제품도 좋아? 나도 써야겠어? 나도 한번 사업해 볼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몰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비자 집단은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럼 나만 안 하면 정말 가장 후회스러울 일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확장 현실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메타버스 안에 XR이라고 하는 확장 현실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장동선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안에. 회장님은 미리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위로 띄우는 확장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희의 머리 안에는 회장님이 보여준 것까지만 알아. 왜냐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기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이 시스템에 올라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지금 해외 리더들이 대한민국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 1%는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올라올 것이고 99%는 해외에서 매출이 올라온다고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면 여기서 돈 버는 거는 그리스 유적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석유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는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저한테 해요. 요새 매일매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약 한 달 안에 2번의 그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거의 6년 만에 아이들을 키웠던 초등학교 엄마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폭탄머리였을 때 그 상태. 근데 그 엄마들은 저처럼 애터미에 들어와서 똑똑해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그러니까 의정부 영재원에서 그러니까 의정부 시에서 주최하는 영재원에서 착출돼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고대를 갔건 어디를 갔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데를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과 그 엄마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쏟아서 24시간을 그 돈을 쏟아서 하려니 걔네들은 논술도 새벽 1시에 노원에서 선생을 초빙해 와서 의정부의 한 논술학원을 빌려서 논술을 하거나 영어 논술을 하거나 그런 수업을 했던 애들인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요번에 이제 대학 들어간 애가 그 뭐지 메가스터디 아시죠? 거기에서 그 고대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왜냐면 그 애는 얼마를 벌까?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30만 원이요? 뭐 60만 원? 한 달에 버는 게 아르바이트가 이제 매일매일 1시간씩 해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투자한 돈, 노력, 걔네들은 저희들 세대에 서울대 갔던 사람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프리토킹 기본이에요. 어디 나가서도. 기본 언어 하나는 그 외에 중국어건 불어를 하는 것도 기본인 애들인데 1시간에 10,000원이래요. 메가스터디에서. 그러니까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거를 나는 나의 친한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지껏 아직도 뭐 이미 뭐 초등학교 때 뭐 3급, 2급, 1급 한자를 땄던 애들이 10,000원 받는데요. 그러면 CU 가서 8,000원 받는 거나 거기 가서 10,000원 받는 거나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노력이 헛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노력을 했고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좋아서 공부했을까요? 어느 일부분은 공부를 좋아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너무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거는 24시간을 넘어서는 건 사람이 아니문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전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경험은 뭘 했냐면 그 엄마들은 아직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애터미를 아직 안 하거든요. 두 번째 경험은 제가 저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이제 보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미 보험을 했는데 애터미로 이제 전환하려고 마음을 잡으신 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10억에 250만 원 실버타운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10년 전에 자기는 삼성 들어갔었을 때 삼성보험 3가지의 실버타운을 보여줬대요. 삼성에서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얼마를 보증금으로 내놓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한 달에 그때 10년 전에 250만 원, 18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버타운 3군데를 보여줬는데 250만 원에 삼성에서 하는 실버타운은 너무너무 멋졌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180만 원 그거보다 좀 떨어지더래요. 그때 10년 전에 180만 원 매달 내도 보증금이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하는 건 어땠어요, 언니? 제가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하는 건 여러 사람 한 방 안에 놓고 그냥 떠먹여주는 너무 허접한 삶.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어 저는 물론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도 했었고 저 스스로의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업 힘들어요. 밥하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시장 봐보세요. 카트에다가 잔뜩 짐 실으면은 허리 나가고 팔 나가고 엄청 지쳐요. 힘드시죠? 정말 힘들어요. 운전이요? 연락해보세요. 힘들어요. 놀이공원 갔다 오세요. 힘드세요. 힘 안 든 일 있나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야 이것도 그래도 재미있어. 위로가 돼. 나중에 내 오후는 이럴 거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난 너무 좋겠어요. 공부요. 자기 혼자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어떤 애들은 공부가 재밌어서 해요. 뭐 드물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애들을. 듣기만 했어요. 어떤 애들은 해야만 하니까. 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애들은 하건 안 하건 나 그냥 일단 안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어쨌든 공부가 재밌어 하는 애들과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터미 일이 너무 재밌는 분 있으세요? 저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먹고 놀고 쓰고만 싶죠. 제 속마음은 진짜 그래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안 해야 될 일인가요?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애터미로 인해서 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중에요. 그때 되면 배 아파서 죽어요. 배 아파서 죽고 싶으세요? 배 아파서 죽는 거는요. 암 걸려서 아픈 것보다 더 아플 것 같아요. 마치. 저는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를 해야 돼 김경희라고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러니까 해야 되지. 저러니까 해야 되지. 그래 세상은 알 수 없이 변하는데 내가 그걸 언제 다 섭렵을 해요. 회사에서 확장현실까지 알아서 섭렵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 회사가 APPB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분명한 거 하나는 장동선 박사님 뭐라고 해요? 3년, 5년 안에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2030 추계 전환은 2030년도 안에는 반드시 완벽하게 바뀝니다. 2030 컨버전스는 2030 안에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분명한 건 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2030년도 되기 전에는 모든 바뀌어도 바뀌겠구나. 그건 알겠어요. 그러나 변하는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세대예요. 어떤 세대들한테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담담하게 내 미래를 내가 담담하게 맞을 수 있어. 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 내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도 안 하고도 못했지만 내 인생의 공부, 내 삶의 공부는 내가 잘 끝내놓고 넘겨줘야 아이들의 세대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우리는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메타버스 관점 전환하세요. 애터미 1 관점 전환하세요. 애터미 소비가 사업이 되는 사업이야. 유통업이야. 이제는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
아니 모든 책들이 네 생각 좀 제발 좀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회장님 맨날 바꾸래. 노래도 바꾸래. 뭐든지 바꾸래. 그래? 어차피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어차피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바뀌는 수신이 돼야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 주변 환경도 바뀌고 내 아이들도 바뀝니다. 여러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하세요. 아이들 나중에 바꾸세요.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 먹은 나도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저도 바뀌는데 말랑말랑한 애들의 뇌는 빨리 바뀌어요. 엄마의 변화된 모습이 아이들을 바뀌게 만듭니까? 100%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자율스럽게 아이들을 내놨을 때 내가 내 눈빛에서 내 몸의 액션에서 바뀐 것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바뀐다고요? 아니요. 리더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리더가 돼요. 돈 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타 쌍피 애터미 했더니 내 인생의 모든 주위의 것들이 돈만이 아니라 정신세계도 바뀌는 그 수없이 많은 선물들을 받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직도 38분이네요. 여기다 써놓기는 엄청 써놨는데 당황스럽네요. 그 써놓은 게 길지가 않고 저는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말로 하니까 엄청 빨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고 그 사회자님께 좀 넘기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다 쳐주세요. 아니, 저 너무 강의 들으면서 즐겁게 들었어요. 저도 정말 우리 김경희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강의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김경희 국장님 발전하시는 모습에 애텀이 아니었으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애기 엄마들을 만났었어요. 친구들을, 대학 동창들을. 근데 저는 그분들과 대화하는 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서 뭐 드라마 얘기, 남 얘기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거기 공감해서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의 대화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너무 공감이 가고요. 또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 안에 있으면 미래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소감 들으실 분 발표 좀 부탁드려요. 두 분 들어볼까요? 안 하시면 제가 시킬 거예요. 소감 발표하실 분 계실까요? 채매님이요. 채매님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똑똑하셔요. 박사님 같으세요. 너무 잘 들어서. 저도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21세기라고 옛날에 21세기라고 세상이 변한다고 그러는 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변하지 하면서 그냥 지내온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제 인생이 진짜 바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제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김경희 국장님 얘기 듣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이 돼요. 저는 여지껏 그냥 구현희 본부장님한테도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데서 강의한 거 들었는데 20만 원 받으면서 1, 2년을 그냥 버티는 사람 저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거든요. 그나마 배우면서 몸이 힘들어서 힘든 거지 이 애터미 새로운 거에 재미를 느끼면서 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축의전환 책도 샀는데 어제 읽다가 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지?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더미를 하면서 그냥 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직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김경희 국장님 강의 들으니까 너무 막 그리고 줌에서 이렇게 다 만나니까 너무 막 가까운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가는 것 같고 어느 성공자님들 강의보다 더 새로운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 사장님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받으셨나 봐요. 말만 하면 눈물이 나. 저요, 잠깐만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저 스스로가 게으르고, 일하는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얼마나 일하는 게 싫고, 모든 게 싫으면은 저 스스로를 다그치기 위해서 본 거라고 봐주세요. 가장 좋은 건 그냥 스폰서님들 얘기하는 거 믿고, 회사 믿고 따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제가 저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들은 것뿐이지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아, 저런 게 있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먹고 쉽게 하면 되겠구나. 애터미를 잘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하도 내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내가 나 자신이 말을 안 들어 처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가 네. 달라요. 얼마나 하긴 해야겠는데 얼마나 내가 감당이 안 됐으면 저도 이걸 봤을까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 드실 텐데 공부한다고 이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애터미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누구 계실까요? 한 분 더 들어볼게요. 이성희 국장님, 이상희 부장님 지목까지 지금. 똑대기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 김경희 국장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도 메타인지, 메타버스라는 강의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것이 무엇이요? 하고 저도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터미 버스가 메타버스가 아닌가. 네, 저는 이미 애터미 버스에 탔고, 앞으로 이제 회장님 강의 들어보니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런 강의들을 보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미 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애터미를 타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가서 외국인들한테 막 자신 있게 말을 걸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외국분들하고 친구를 많이 맺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안 했더라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아줌마들하고만 놀았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은 안 하고 이제 좀 더 글로벌틱하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요새 즐겁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님들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오늘 강의가요, 유니버시티 대학에 와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구본 부장님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저도 오늘 김경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감동 겁나게 많이 받았네요. 저렇게 유식하고 박식하신지 익히 알았지만 오늘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저분을 본사로 보내야겠다라고 오늘 또 결단을 제가 내리고, 본사에 또 출연을 해줘야, 저런 교수님이 또 애터미 사업을 하시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화려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또 느끼고, 이런 분들과 제가 함께 있으니까 제가 성공 못하면 내가 등신이다. 저는 좀 많이 큰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김경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누구나 다 말은 다 하거든요. 저도 말하죠. 여기 계신 사람 다 말하죠.
근데 애터미 관련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울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저도 그랬고 삐죽삐죽하고 뭐 제품을 전달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 제품만 전달하고 왔으면 좋겠고 꼭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고 나의 꿈을 얘기를 해야 되나, 애터미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시대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제품만 주고 오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을 해봐도 이게 제품만 주고 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엄청 바쁘고 포인트도 많이 안 올라와, 파트너도 안 생겨.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을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김경희 국장님이 얘기했던 시대의 흐름,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무슨 모습을 성공할 건지 꿈 얘기도 해야 되지,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비전도 얘기해야 되지. 처음엔 어렵지만 나도 모르게 막 틀려도 막 떠들어댔을 때, 아,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공감을 얻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때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힘들어도 하자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뒤지게 혼나도 상대방한테 너 다단계 아니야? 너 이 말 나한테 왜 하는데 오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도 그냥 하자고요. 얘기하자고요. 슬퍼도 하자고요. 근데 10명한테 얘기했을 때 한 명이 알아들어요. 기적같이. 100명한테 얘기하면 2명이 알아듣더라고. 기적같이. 단 한 명도 안 알아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한 사람, 2사람이 알아들어서 나의 성공자가, 나와 함께하는 성공자가 생긴다는 거죠. 저와 함께하는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구현이가 처음부터 잘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했겠어요? 부족한 거 보다가 구현이 저 여자 이상해지는데 조금 바뀌는 것 같아. 말도 좀 늘었어. 피부도 바뀌어. 눈빛도 틀려지는 것 같아. 애터미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두 명씩 나온 거지. 처음부터 뭐 저보고 인형 같다고 하는데 감사해요. 인형 같다고 해서 나왔겠어요? 어쨌든 오늘 김경희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사장님들 김경희 국장님을 비롯하여 지금 뭐 판매사님, 팀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자꾸 우리 떠들자고요. 우리끼리 있을 때 좀 많이 떠들자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말빨이 세져가지고 절대로 상대방을 지지 않아요. 그냥 우격다짐으로도 앉죠. 왜? 그래서 내가 애터미한테 뭐 네가 못해준 거 있어? 이렇게라도 우리가 지질 않는다고. 우리가 자꾸 떠들다 보면. 그렇게 해서 길을 높이는 시간이 우리 줌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희 국장님. 빨리 끝내주셔가지고요. 자,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11시에 오늘 BCC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준비하시고 움직이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줌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